23년 법원 승진입니다. 자연인인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래 각 사안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건 지우고 갈게요. 1번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리 대상인지 단독 판사의 심리 대상인지를 답하시오. 5점. 이거는 객관식 문제인데 이제 법원 승진 시험이니까 법원 공무원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건 5점을 물어본 것 같아요. 예. 법무사나 법원 행시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인데 2022년도 그러니까 시험을 보던 해 전해에 2022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단독판사가 심리해야 되고요. 2억에서 소가 기준이 2억에서 5억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원래 2억까지 단독 2억부터 5억 지방 합의부가 심리를 했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5억까지 단독이 심리하고 5억까지 단독이 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을 청구했으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합의부에서 했겠죠. 지금 여기 2억을 초과했으니까 옛날 같으면 합의부에서 했을 텐데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제 단독의 범위가 5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은 이제 변경 지금에는 이제 단독이 심리하죠.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는 건지 묻는 문제였고 객관식 문제인데 법원 직원들 뽑는 시험이니까 그냥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개정사항이니까 뭐 알고 있겠죠 다. 문의 을은 이것도 5점이네요. 을은 미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즉시 반소 269조 갑에 대하여 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내용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했다. 반소로. 그러니까 항변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나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만이에요. 항변하면 그만인데 이거를 왜 굳이 반소로 제기하냐. 법원의 심리 결과 갑의 대여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전부 승소까지 나왔네요. 을 반소는 어떻게 할 거냐. 각하해야죠. 각하. 일단 반소 나왔으니까 269조, 270조, 271조의 반소가 있죠. 반소는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반소는. 따라서 지금 이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여금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진술은 그냥 이거 항변이죠. 그래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소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면 된다.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 라는 거. 5점이니까 뭐 그냥 결론 정도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네, 너무 간단해서. 물론 이제 반소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반소의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뭐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학으로 치면 예제 문제 같은 스타일이네, 1번, 2번은. 근데 3번.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대요. 그대로 확정되었답니다. 갑은 그 병이 판결 확정 후에. 그래서 판결 확정 후에 을의 벽에 대한 채무인수 나왔네요. 채무인수 454조. 병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답니다. 채무인수 나왔고, 가나 15점씩 갑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위소를 제기하였고, 실제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갑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법원 판단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금 밑에는 갑이 중첩적 채무 인수를 주장하면서 똑같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병준적 채무 인수가 인정되었대요. 지금 구조가 똑같죠. 위아래가. 이것만 바뀌었어요. 면책적 채무 인수일 때는 어떻게 되니? 병준적 채무 인수일 때는 어떻게 되니? 를 묻는 거죠. 문제 3가. 그 다음 나번 15점씩. 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면책적 채무 인수면은 이거는 각하되죠. 승계집행문
병 앞으로 부여받아서 승계집행본 민사집행법 31조예요. 민집. 승계집행본 부여받아서 집행하면 된다.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다. 기판력. 아까 했던 거죠. 기판력 218조 1항. 주객시 중에 주관적 범위. 기판력 미친다.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시 승소했는데, 여기 지금 청구 전부 인용 받았죠? 이미 승소했는데 다시 소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 왜냐면 승계집행본 받으면 되니까. 뭐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는 이게 채권 양도랑 동일한 원리죠. 채권 양도가 뭐 답안에 쓸 건 아닌데, 이해 차원에서 채권 양도가 양도인하고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에요. 둘이서는 얼마든지 유효해요. 근데 채무자와의 사이에서는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어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양도인이, 야,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저 친구한테 넘겼어. 양수인한테. 그러니까 양수인이 너한테 아마 찾아갈 거야. 양수인한테 돈 줘. 나한테 빌려갔던 돈 양수인한테 줘. 이 뜻이죠, 채권 양도가. 그럼 채무자는 알겠어. 그러면 그 친구 보고 오라고 해. 그 친구한테 내가 돈 줄게. 이게 채권 양도죠. 반대로 채무 인수는 채무자가 채무 인수에서는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안 해요. 이건 채권을 양수라고 하는데, 채무를 양수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채무자하고 승계인이라고 할게요. 채권 양도로 치면 얘가 양도인이고 얘가 양수인이죠. 넘겨주는 사람, 넘겨받는 사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렇게 줬어요, 승계인한테.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는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채권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야, 내가 너한테 돈 지금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저 친구가 갚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대신 이 친구가 너한테 갚을 거야. 그럼 채권자가,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허락을 하면은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 나번, 중첩적, 병존적 같은 거예요.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할게요. 중첩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채무 넘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고, 채권자는 아무리 넘겼어도 그냥 채무자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돼요. 야,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러고 채무자한테 그냥 가면 돼요. 얼마든지 인수를 하든지 말든지 채권자가 피해볼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채무자가 갚아도 되고, 뭐 승계를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뭐 승계인 B가 오든 C가 오든 D가 오든 채권자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돈만 갚으면 돼요. 3억만 제대로 갚으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채무를 인수했어도 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병존적, 중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거랑 면책적 채무 인수는 다르겠죠. 이거는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통지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양도인이 청구권이 없죠. 왜냐면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그 사실을 채무자한테 알려줬고 채무자가 승낙했으니까. 그렇게 돼서 양도인이 이제 채권을 이제 더 이상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듯이, 반대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으면 이제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한테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 넘어갔으니까. 이제 승계인한테만 채권자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채권자가 허락을 했으니까. 근데 허락을 안 하면 면책적 채무 인수는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채권자의 허락, 여기 채권 양도로 치면 450조 통지 또는 승낙,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아니면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성립하려면 채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허락이 없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면책적 채무 인수가 성립이 된 게 맞다면, 그렇다면 이제 채무자는 더 이상 이제 안 지죠. 이제 채권자는 승계인한테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는 각하되고요.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했으면 이제 채무자한테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승계인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채무자에 대한 전수에서 이미 지금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변론 종결 판결 확정 후에 이게 채무 인수가 넘어갔으면, 채무가 넘어갔으니까 이거 소송물 승계죠. 소송물 승계. 그러면 이제 승계인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31조에 따라서, 그리고 민사소송법 218조 1항에 따라서 주관적